안녕하세요. 오칼리엔 아트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던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3번 다녀왔고 6개월 정도 여행을 했습니다. 저의 첫 배낭여행이 인도입니다. 그럼 하고 많은 여행지 중에 왜 하필이면 인도를 갔냐고 물으시겠죠? 제가 갈 때에는 그런 여론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인이 인도 여행을 한 달간 다녀왔고 또 환비아 여행이 한창 유행할 시기였고 지인이 적극 추천을 하였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러니 "한번 가 봐라." 그래서 '아 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 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2009 년도에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론리 플래닛이나 여행책을 들고 여행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저도 인도 네팔 100배 즐기기란 여행책을 사서 복사를 하거나 필요한 부분은 잘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배낭의 무게를 최대한 줄여야 했습니다. 그때 저의 영어 실력은 대충 알아듣고 "Yes, okay?" 그 정도 말하는 정도였습니다. 이제 일본을 경유를 해서 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인도 인디라 간디 공항에 도착을 해서 입국 절차를 밟는데 인도식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10 분간을 실갱이 하다가 대충 인도에 왜 왔는지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도에 여행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입국 승인 도장을 받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르 간지로 이동을 하라고 여행 책자에 나와서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공항 지하철이 연결되어서 뉴델리역까지 갑니다. 2011 년에 공항 철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뉴델리역 건너편이 외국인 거리로 불리우는 파르 간지입니다. 간편하게 갈 수가 있죠, 요즘에는. 이 파르 간지에서 우선 한국인이 운영하는 인도 방랑기를 찾습니다. 골목길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국인 배낭 여행객들과 잠시 정보 공유를 합니다. "어디에서 왔냐?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서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하기도 하고요. 같은 노선이면 함께하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까 이동할 때도 함께 이동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인도의 길거리 음식이 굉장히 먹거리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걸 좋아하는 저는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맛보다가 드디어 1주일 만에 장에 탈이 납니다. 인도에는 우선 장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의를 해도 장염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뭐 여행 유튜버인 희철리점도 인도 여행 중에 장염에 걸려서 인도 여행을 포기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만큼 장염은 갈 때마다 치러야 하는 관문이 되었는데요. 제가 6 개월 정도 다니면서 스스로 터득한 건 장염에 걸릴 때 일단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그리고 파는 물만 마셔야 됩니다. 양치도 그 파는 물로 양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바나나를 사서 먹거나 가을에는 치꾸라는 과일이 있어요. 보기에는 키위처럼 생겼는데 그 먹어 보면 우리나라 감 같은 맛이 나요. 그 장염 증세가 있을 때 제가 이 찍고 3 개를 먹어 보니까 설사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제 가을 9월 달부터 가을 시즌에는 꼭 장염 증세가 있을 때는 이 찍구를 찾아요. 찍구가 없으면 바나나만 먹어요. 그러니까 한 며칠 있으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 장염 증세가 어느 정도냐면은 처음 장염이 걸렸을 때는 1 주일이 갑니다. 그리고 설사가 하루 종일 나오다가 나중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이 탈수로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물과 바나나만 먹습니다. 조금 살만해서 움직이면 여지없이 또 설사가 나옵니다. 나중에는 힘을 못 줍니다. 배에 약간의 힘만 들어가도 설사가 소리 없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먹은 게 없어서 물만 먹으면 물설사가 나옵니다. 기침도 못 합니다. 그러다가 회복이 되면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파르간지의 음식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델리에서는 브랜드 있는 음식점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 장염이라는 게 일주일 정도 있어야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왜 인도 여행을 포기하지 못하냐? 포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가고 싶고 끌립니다.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인도는 저렴한 여행지, 동서양의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인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 많은 배낭 여행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여행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요? 제가 왜 인도 여행을 포기를 못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아날로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문명의 혜택이 별로 없는 오지에서의 그 자유로움은 말로 설명을 못합니다. 맨발로도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보고 화장도 안 하고 맨 얼굴로 다녀도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못 느끼는 그 자유 있잖아요. 그 자유가 좋은 거죠. 그럼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냐고 그러잖아요. 전 몰라서 떠났습니다. 잘할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떠날까요? 못 갑니다. 그래서 일단 부딪히고 보자. 모국어도 아닌 영어를 모르는 건 당연하다. 부딪히면서 배우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면 더 편리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불편한 건 못 느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전 세계 여행객들과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번역기 돌려가면서 말로 하다 안 되면 글로 적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글로도 안 되면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느꼈던 그 행복감. 특히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만난 벨기에인 대학생이 있었는데요. 22살이었는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방학 동안 열심히 바텐더로 일을 해서 2달 동안 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게 참 많습니다. 내가 저 나이 때는 뭘 하고 살았지 하며 잠시 과거를 회상해 보기도 합니다. 여행 중에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 얻어가는 기쁨과 행복도 참 많습니다. 인도 여행 중에 전 현지인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2019년도 인도 갔을 때는 가는 지역마다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르차를 가기 위해서 잔시라는 지역에서 다시 기차를 갈아타는데요. 여기에서 캘커타에 사는 인도인 노부부를 만납니다. 제가 어디에 가냐고 물어보니까 오르차를 간다고 합니다. 이 기차는 따깔표라고 좌석이 정해지지 않은 표입니다. 자리가 비면 타는데요. 이 노부부는 저에게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서 안 먹었다고 하니까 같이 먹자고 하면서 그 잔시역 옆에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전 같은 메뉴를 시키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남편분이 이미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딸 같아서 내가 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기차가 와서 기차를 같은 칸에 탔어요. 다행히 빈 좌석이 있었어요. 잠시 또 있더니 부인분이 꼬깃꼬깃 종이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먹어보라고 해요. 그 보니까 땅콩이었어요. 자그마한 인도 땅콩인데 그 땅콩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옆에 또 다른 종이 봉투에 있는 향신료와 같이 먹더라고요. 그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하나 먹어보니까 고소한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다른 작은 종이에서 뭔가 또 꼬깃꼬깃 꺼내봅니다. 저보고 이제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쌀 같아요. 먹어보니까 우리나라 찐쌀이 있잖아요. 딱 그 맛이더라고요. 찐쌀. 제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궁금한 걸 못 참는 성격입니다. 한참을 지나니 남편분이 저에게 종이를 주는데 보니까 저에게 쓴 손편지더라고요. "만나서 정말 반가웠다. 한국에 가서 우리를 잊지 말고 편지를 써 주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인도에 올 때 캘커타에 우리 집에서 최소 3 일은 머물다 갔으면 좋겠다."고 흔들리는 기차에서 또박또박 손편지를 쓴 겁니다. 그 사진이 있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마치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그분들이 따스하고 인간미가 느껴져서 한국에 오자마자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편지를 썼는데 답장은 없네요. 여행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행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비우기 위해서 떠나는 거라고 말입니다. 바쁘고 지쳐있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의 찌꺼기를 다 비워내고 오는 거죠. 그래야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니까요. 나의 모습 위에 씌워진 수많은 이름들을 다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여행하면서 부딪히면서, 아, 나한테 이런 면도 있었어? 생각보다 나는 잘 이겨내는구나. 그리고 어디서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잘 어울리기 위해서 말도 걸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 나라를 알려면 그 나라 사람들과 친해져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얻는 지혜들도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내가 몰랐던 지혜를 통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아, 진짜 여행 가고 싶네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요즘은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깊은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 이놈의 영어 공부는 평생의 숙제네요. 매일 영어로 말하기를 해야 늘 텐데, 올해는 매일 영어로 말하기 계획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영상 속에 제가 드로잉한 아이는 인도의 바라나시에서 만났던 촛두라는 아이입니다. 다음에 언제 촛두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